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7월 2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시장이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 시장할 때는 좀 강했었는데 약간 끝에 좀 밀려서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3대 지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대체로 강법 정도 기록했습니다. 다우가 0.3, S&P 500 한 0.24, 나스닥 강법 정도 기록했고 러셀 2000 0.4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06% 정도 하락했습니다. 섹터 쪽에서도 보시면은 소재 섹터가 0.5% 그리고 IT가 한 0.3, 산업재가 0.05%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강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부동산이랑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1% 넘게 상승했고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에너지 이런 섹터들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가 8일 연속 상승인가요? 뭐 그렇게 어제까지 7일 연속으로 봤었는데 오늘도 올랐으니까 아마 뭐 8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약간 기술주 강세에서 다우가 또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시장의 변곡점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10년물 국채금리 또 빠졌네요. 예, 10년물 4bp 빠지면서 3.75% 됐습니다. 2년물은 변동 없이 4.77% 기록했고 달러 인덱스도 큰 변동 없습니다. 100선에 머물러 있고 유가는 별당 75.4달러, 어제 0.5% 정도, 그리고 천연가스도 1% 빠지면서 2.6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3만 불 아래 약간 살짝 깨졌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9,9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는 뭐 혼주세였죠? 네, 약간 혼조세였는데요. 애플은 한 0.7%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따가 특징 종목 말씀드릴 건데 GPT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마이너스 1.23%, 구글 마이너스 1.4%,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 있었는데요. 시간에서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0.7% 정도 하락했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뭐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다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시간 내에서 한 8.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8.7%나 빠져요? 네. 시간외가 다 좀 별로 안 좋다, 그죠?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네, 빠지고 별로 안 있고. 좋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뭐 거의 다 컨센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가 많았는데 확실히 좀 지난번 실적 발표했던 4월하고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게 이번에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 그걸 미리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은 43개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애플 52주 신고가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JP모건, 어도비, 셀즈포스, 넷플릭스 등등등 이런 종목들 나왔고 아래에 티커로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융주가 계속 좀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있었고 금융주들 다 대체로 좋게 나오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제 2.7%, 웰스파고 1.5%, 블랙락 한 1.1%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반도체 쪽은 별로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요. AMD가 어제 마이너스 한 1.3% 정도 하락했고 마이크론은 한 강법 정도 기록했습니다. 이에 뭐 별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루시드가 한 3% 정도 상승한 것 외에는
뭐 GM이 한 강세, 포드가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특징 종목에서 어제 애플 있었는데요. 한 0.7% 상승했습니다. 애플에서도 GPT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인데 애플의 그 AJAX라고 읽으면 될까요? 아젝스라고 알려진 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합니다. 이거 AI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애플의 GPT로 불리는 이 챗봇 서비스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또 AI보다는 이 머신러닝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쓴 것 같은 텍스트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내년 정도에는 AI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안 나왔고 블룸버그에서만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LLM 이외에도 애플의 시리라든지 사진 이런 많은 곳들에서 이런 AI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플의 최근 몇 달간 핵심 사업 키워드는 AI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블룸버그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애플이 이런 거 안 할 리가 없다, 그죠? 예. 그리고 ASML 같은 경우는 어제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1.9% 정도 하락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6.9 빌리언 유로 기록했습니다. EPS 4.93 나오면서 컨센서스 상회해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수주잔고는 4.5 빌리언 유로로 전 분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GPM은 51%, OPM은 33%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고 어려운 거시적인 환경에도 매출 성장률 30%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또 중국 제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큰 문제 없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매출액은 6.5 빌리언에서 7 빌리언 유로 제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가 하단에 부합합니다. 컨센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반면에 그 총 이익률을 50%로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51이었거든요. 그래서 GPM이 약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회사 가이던스로는 23년에도 매출 성장률 30% YY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ASML 그 멀티플 30배 정도 받고 있고 이 회사 매년 30% YY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분기에서도 30% YY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EQ 어닝이 작년 대비해서 27%나 증가했다는 게 네. 올해 반도체가 다 안 좋았는데 네. 어떻게 올해 27%나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수주 잔고가 4.5 빌리언 유로잖아요. 네. 근데 EQ의 매출액이 6.9 빌리언인데 한 분기 매출도 안 되는 수주 잔고가 이렇게 적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네. 수주 잔고가 보통은 이제 몇 년치 뭐 한 2년치나 3년치 뭐 이렇게 있는 경우에도 있고 한데 수주 잔고가 4.5 빌리언인데 QOQ로는 또 20% 늘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수주 잔고가 한 분기 매출에도 안 되는 수준인가 싶어서 조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8 빌리언 아니에요, 지금? 해저원 오더 백럭이 네. 38 빌리언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아마 누적 수주 잔고는 38 빌리언이고 지난 분기에 수주가 그만큼 더 늘었다. 고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죠? 더 늘은 거일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20% 늘어서 4.5 빌리언이 20%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예, 늘은 그렇습니다. 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누적 수주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38 빌리언. 예. 네. 요거는 네, 우리가 네, 확인해서 예. 예,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4.8이 는 거죠. 겁니다. 예. 네. 예. 순증분이 네. 4.5 예. 예, 빌리언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테슬라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냥 숫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호 상무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서 네, 뭐 매출액은 24.93 빌리언, EPS는 91센트 다 컨센을 상회했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9.6%가 나왔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컨센을 좀 하회하는 하회했다, 그죠? 영업이익률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뒤에서 최일호 상무님께서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한 8.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네. 2분기 매출액은 한 8.2빌리언 정도 YY로 3% 증가했습니다. EPS는 3.29달러 나오면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EPS는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22.3%, 컨센서스가 19%인데 영업이익률은 또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글로벌 총 가입자 수가 2억 3,840만 명 나오면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요. 그리고 네. 컨센서스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순증 가입자 수가 589만 명 나오면서 이것도 컨센서스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왜 네. 시간이 이래 빠르죠? 예, 그래서 가입자 수도 늘었고 전 세계 가입자 수도 늘고 그리고 순증 가입자 수도 잘 나왔습니다. 이게 네. 가입자 수가 늘었는데 계정 암호 공유 그 단속에 따라서 매출도 좀 좋았고 구독자 수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공유하는 계정을 이제 막으면서 음. 가입자 수가 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잘 나왔고 매출액 부문에서 광고가 있는 계정과 없는 계정을 따로 브레이크다운해서 발표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다. 광고 등의 수익성은 증가할 거고 하반기부터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 3분기 가입자 수 증가 추이는 암호 공유 단속 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4분기부터 좀 더 확실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독 취소 건수는 낮고 이후에 다른 구독 서비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광고가 없는 멤버십이 있는데 그 베이직 모델이 있습니다. 10달러 정도 하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두 개의 서비스만 냅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스탠다드는 15.5달러, 프리미엄은 20달러 되는데 조금 더 수익성 개선하기 위해서 싼 요금제 없애버리고 두 개만 냅뒀다라고 합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는 한 8.5빌리언을 제시했는데 컨센서스가 8.7빌리언입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네. 가이던스가 안 좋았군요. 예,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또 EPS는 컨센을 상회합니다. 3.52달러 제시했는데 컨센이 3.23. 그래서 또 EPS는 컨센보다 잘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2%를 제시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주당 순이익인데, 근데 주당 순이익이 컨센 3.23보다는 훨씬 높은 3.5인데, 이런 가이던스를 보고 지금 시간에서 8.7% 빠졌다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네요. 가입자 수도 늘고 대체로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약간 하회했고 제가 컨퍼런스 콜을 듣진 못했는데 네.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실적 발표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한 2.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4.18 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를 했고 EPS는 5.03달러 기록하면서 EPS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조정 에비타 마진이 21.7%를 기록하면서 실적 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시면 탑승객 쪽의 매출이 거의 다인데요. 13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 쪽 매출은 362밀리언 달러. 좀 미미하네요. 네, 미미합니다. 전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 매출들도 있는데 814밀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그 항공주를 볼 때 PQC 이런 걸 보면은 이제 P에 해당하는 비행 1마일당 단가가 있습니다. 이게 네. 17.68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2.2%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C에 해당하는 항공 연료비가 있는데 이게 26% YY로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는 늘고 C는 좀 줄었다.
그리고 AS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Available Seat Miles입니다. 이거는 이 회사의 캐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73.5 빌리언인데 전년 대비 17% 캐파가 증가를 했고요. 또 앞서서 RPM이라고 하는 Revenue Passenger Miles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Q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캐파에서 RPM이 63.5 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1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면 로드 팩터가 나오는데 86.4%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로드 팩터가 86.4%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었고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는 영업이익이 10%에서 13%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데 컨센서스가 10%였습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좋았고 EPS 같은 경우도 3.85달러에서 4.35달러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3.68입니다. 그래서 네, 컨센서스 상향하는 가이던스 제시했고 연간 가이던스도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EPS가 기존에 10달러에서 12달러였는데 상향 조정하면서 11달러에서 12달러 하단을 상향 조정시켰고 컨센서스를 또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CEO 코멘트 쪽 보시면 뭐 여름의 날씨,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그 수천편 운항이 좀 중단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좋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럿들이 한 16,000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쇼티지가 나고 있고요. 지난 주말 동안 4년간 그 파일럿들의 최대 임금 40%를 인상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파일럿이 계속 부족해서 임금을 계속 또 인상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네, 뭐 사업은 여전히 좋고 수요도 계속 좋다라는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 항공사들이 아무래도 좀 다운사이징을 하다 보니까 그죠? 보잉 같은 회사들의 주가도 좀 안 좋았었다가 지난번에 한투 최고원 연구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는데 지금 캐파 확장이 항공사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단가, 네. 예, 단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반대로 이제 코스트에 해당되는 연료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항공사들이 내년까지는 뭐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최고원 연구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미국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실적이 딱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특징 종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테슬라 잠깐 네. 볼까요? 그러면 네, 예. 알겠습니다.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나온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매출하고 EPS 이 부분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지난 분기 그리고 직전 연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좀 내려왔다는 거하고 그리고 컨콜 중에서 3분기에 팩토리 업그레이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뭐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위해서 셧다운을 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분기에는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느낌상으로는 2분기 실적은 그 시장에서 약간 좀 과소평가를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회한 것 같고 지금 3분기 시장 컨센은 매출은 YY로 18% 느는 거로 돼 있고 EPS는 마이너스 16.3% 느는 거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나올 3분기는. 그런데 이번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이 컨센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따 좀 숫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 보면은 매출이 24.93 빌리언, 컨센이 24.3빌리언이었습니다. 그리고 YOY로 매출은 47%가 늘었고요. 전기차하고 에너지하고 서비스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하고 서비스 합쳐보면 한 3.5빌리언 정도 돼요. 그래서 10%가 좀 넘는 수준이고요. 전기차가 21.3빌리언으로 한 비중으로 보면 80%대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46% 매출이 늘어서 21.3빌리언 기록을 했고, 여기 이제 두 가지 팩터가 있는데, ASP가 감소되면서 ASP가 이렇게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차량 판매 증가된 부분을 이 그 매출 증가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 판매 대수는 46만 6천 대입니다. 2분기에 83%가 늘었는데 3분기 보니까 47만 대로 시장에서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생산량 감소를 감안을 해보면은 2분기와 비슷하거나 2분기보다 좀 적은 숫자가 3분기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판매 대수는 Q잖아요. Q 부분이고 전체 매출액 증가율을 아니까 P가 어느 정도 좀 빠졌을지 역산해 볼 수 있는데, 역산을 해보면 한 37% 정도 ASP가 감소했을 것 같아요. 그냥 곱하기는 미분하면 더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83 마이너스 37 하면 46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그 평균 ASP가 더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한 20% 30% 내외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37% 정도 차량 가격이 인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믹스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그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부분이 1.5빌리언 74% 증가를 했고요. 워낙 이제 그 비중이 낮다 보니까 조금만 늘어도 그 증가율은 커 보이고요. 서비스 등 기타, 요번이 AS 쪽의 그 매출인데 2.15빌리언 나왔고 47%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으로 보면은 4.53빌리언이 나왔는데 YOY로 7%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18.2%가 나왔습니다. 밑에 그 주요 실적의 표를 보면은 그로스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2년 2Q부터 23년 2Q까지 한 5개 분기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잘 나올 때는 25% 정도 매출 총이익률이 나왔었고요. 네. 지난 1분기부터 이 부분이 좀 차량 가격 인하로 깨지면서 19.3%가 나왔고 이번에 18.2%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 이 매출 총이익률을 높게 본 것 같아요. 컨센이 18.7%였거든요. 근데 매출 총이익률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보면은 2.39빌리언 나왔고요. 컨센이 2.7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이익률이 그 낮아진 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래도 그 이익률은 좀 지키겠지 하는 시장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도 컨센이 2.7빌리언으로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역산해 보면은 시장에서 생각했던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1.1%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실제로는 9.6%가 나왔고요. 컨센 대비로 낮게 나왔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4.9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그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은 작년 2Q에 14.6% 나왔고요. 네. 3Q에 17.2%, 4Q에 16%, 그 다음에 1분기에 11.4%, 그 다음에 이번에 9.6%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 보면 아까 47%가 늘었잖아요. 네. 근데 영업이익 단으로 보면은 3%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3% YOY로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익률이 줄었으니까 이제 이익도 줄었을 텐데, 약간 숫자상으로 매출은 좀 세게 늘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모양새로는 조금 그 보기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작년 통틀어서 네. 영업이익률이 16점 네. 이제 8% 나왔었고 네. 올해 컨센이 EPS 증가율이 5%고 예. 영업이익률은 올해도 한 9%에서 11%는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예, 거네요. 어쨌든 올해는 증가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좀 실제는 좀 적게 나왔고요. 네. 이익률에 영향을 준 요인을 플러스 요인하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일단 부정적 요인을 보면은 전기차 ASP 감소, 요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4680 배터리 있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 이게 아직 그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안 되는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고정비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영업이익률 하락에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쪽에 이제 비용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이번에 특이한 거가 또 AI 관련된 코멘트가 몇 개 있었어요. 그 AI 그리고 기타 프로젝트 관련 비용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 요인은 뭐 차량 판매 대수 증가, 원재료비 감소 등에 따른 원가 감소, 그리고 에너지 사업 및 서비스 부분 이익 성장,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 요인이었고, 통틀어서는 부정적 요인이 더 컸기 때문에 어쨌든 이익률에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조정순이익으로 보면은 YOY 20%가 늘었습니다. 3.15 빌리언이었고요. 조정 EPS 0.91달러 나왔는데 컨센이 0.8달러 나왔고요. YOY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현금 흐름 보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3.1 빌리언, 그래서 30%가 늘었고, 캐펙스가 2.1 빌리언,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뺀 부분 잉여 현금 흐름이 1.0 빌리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부분은 상당히 좋은, 그리고 꾸준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거에 뭐 테슬라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았던 이런 기억은 이제는 진짜 없애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플러스 30%는 YY입니다. YY. 예. 현금성 자산도 23빌리언이 있거든요. 그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지금 이제 무조건 순현금 상태인데 2분기 기준으로 이자 이익이 210밀리언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500억 내외 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자 수익이 238밀리언, 이자 비용이 28밀리언.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이익이 분기당 한 2,500억 내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연간 생산 능력 보면은 뭐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올해 말 정도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상하이 쪽은 그 수출의 허브가 되는 지역인데, 여기서는 더 이상 캐파 증설이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요. 최근 12개월 지역별 점유율은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잠깐 보시면요, 기타 부분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AI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그래서 특별히 AI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자율주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방대한 데이터, 신경망 훈련, 차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모두 개발 중이고, 도조 컴퓨터라고 얘네가 개발한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통해서 더 빠르고 저렴한 신경망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단계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AI 쪽에서도 상당한 투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서비스 등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EQ는 슈퍼차징 관련해서 포드, GM, 메르세데스, 닛산, 폴스타, 리비안, 볼보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가 개발한 충전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분기가 됐다라고 쇼잉오프를 했고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웃룩에 대해서 코멘트한 거를 보면은 볼륨하고 캐시, 프로핏,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부분으로 코멘트를 했는데 생산 능력, 볼륨 같은 경우는 등락은 있겠지만 차량 생산은 장기적으로 CAGR로 50%를 유지할 것이고 올해는 180만 대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3분기 생산 같은 경우는 IR 자료에 명문화하진 않았고 어닝스콜에서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건데 아까도 언급드렸죠. 3분기 생산은 공장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셧다운이 좀 있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줄어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금 관련해서는 생산 확장 및 기타 비용을 커버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익 쪽에서는 혁신적으로 생산 원가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AI, 소프트웨어, 플릿 관련 이익도 같이 증가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품 올해 말 사이버 트럭의 초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잘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차세대 플랫폼 개발 중이다. 그래서 뉘앙스로 보면은 계속 잘 하고 있는데 투자해야 될 곳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로부터 추가적인 비용 발생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되는 그런 코멘트였던 것 같고 약간 시간에서 왜 빠지나를 생각을 해보면 예. 여기서 이제 좀 부정적인 게 예. 아까 아웃룩에서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한 200만 대 예. 올해 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산 능력 뭐 이 등락은 있겠지만 하면서 올해 180만 대 예상. 예. 여기서 약간 좀 실망한 것 같은데요. 180만 대요. 그걸 숫자를 200만 대로 했으면은 예, 조금 센티가 개선됐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이제 올라오는 거에는 180만 대가 아니라 가격도 낮추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차가 안 팔려서 가격 낮춘 게 아니라 뭐 보조금 역량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Q를 확 늘리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했는데 실제로 Q는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로 200만 대까지도 잘하면 늘어날 수 있겠다. 예. 까지도 기대했는데 예. 아니 가격 낮추고 이렇게 이익률은 떨어지는데 180만 대? 그대로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여기 이제 4680 셀 생산 비용 증가.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4680 아직까지 수요를 못 잡고 제대로 못 한다. 생산은 하고 있대요. 생산을 하고 예. 있는데 비용이 증가한 거 보면 뭐 수율이 좀 안 잡혔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예. 초기 생산이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 투자자들이 약간 의문을 좀 품고 있는 게 아닌가. 밸류에이션 잠깐 보면은 예.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PE 멀티플이 지금 69배 거래가 되고 있고 PB 멀티플은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5.4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Q의 시장 컨센을 보면은 매출이 25.4빌리언 이번에 나온 게 24.3빌리언이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년 3분기에 얼마가 나왔죠? 21.4빌리언이 나왔는데 네. 25.4빌리언이니까 18.4% 정도 늘어나는 거로 시장에서는 컨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EPS는 0.88달러인데 YOY로 16.3% 정도 줄어드는 걸로 컨센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으로 인해서 컨센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3분기 어떤 영업 상황에 따라서 2분기에도 그랬듯이
좀 눈높이가 낮아졌다가 다시 이제 차량이 많이 팔리면 다시 주가가 좀 빠졌다가 회복되는 그런 구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걸 어떤 지점에서 최적화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마진도 잃지 않으면서 가격도 좀 낮춰서 충분히 점유율을 가져오는 그런 게 가장 이 테슬라의 고민거리일 것 같거든요. 네. 네. 우리가 테슬라가 101불까지 떨어졌을 때 매출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은 뭐 당장 성장주는 예. 그렇죠? 이익 증가율보다는 매출금 증가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익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사실. 예.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전기차 얼마나 더 팔릴까? 지금 EQ에도 작년 대비 46%나 증가한 것처럼 예. 이 정도 46% 뭐 매출 47% 증가하면 PER 최소한 50배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01불까지 떨어졌을 때 PER이 뭐 27배인가 뭐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 매출 증가율은 이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거나 EPS 증가율이 계속 못 쫓아 올라올 거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이 PER 69배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회사가 아니라 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나 신규 제품 출시에 대한 니즈가 있는 회사라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그렇죠. 관건일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뭐 출시한다고 하고, 나오고 그러죠. 예,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또 네. 약간 긍정적인 점은 영업이익이 2.39 빌리언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 3.1 빌리언이에요. 예, 예, 항상 우리가 영업이익을 볼 때 찐 현금이라고 양대천 교수님이 그때 예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항상 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실제로 돈이 현금이 들어오는 영업이익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영업이익 2.39에 비해서 거의 뭐 50%나 더 높은 예. 영업 현금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도 62%나 증가하고 예.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의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퀄리티하고 재무 상태는 그렇죠. 재무 상당히 상태. 좋습니다. 네. 예. 재무 상태도 갈수록 이제 더 좋아지고 어떤 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버는 돈 족족 이제 뭐 다 또 때려 부여 캐펙스에 때려 부여야 되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반도체 산업의 약간 약점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 비해서는 테슬라가 보면 여러 가지 이익의 퀄리티라든지 재무 상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그동안에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구매 못했던 그 이연 수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이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민한 시간에 또 최장모님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까지 또 커버를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네. 예민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